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게 일기를 매일 쓰는데 싸이월드에서 일기를 매일 한 10년 이상 썼는데 거기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볼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이제 메모로 또 대신 일기를 또 일기 쓰는 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적고, 그런데 요즘은 또 이게 이게 뭐라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거 매일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기가 되네요.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한 5, 60명이 좀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공개가 돼서 참 이거 이거 업로드를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용량이 꽉 차버리니까 안 돼요. 업로드를 해놔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용량이 차서 안 되더라고. 저 앞에 보이는 여기 이제 초량이동 동사무소인데, 총선 때 이제 제가 2020년 4.15 총선 때 여기에서 이제 하여튼 선거 홍보물 전달하러 제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때 온 기억이 나네요. 초량 이동을 내가 이제 수도 사업소 있을 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집 한 집 다 알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부산역 앞에 초량 밀면 집에 왔는데, 밀면 육수가 이렇게 아주 이제 뜨거워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육수물은 아주 맛있는데 뜨겁지가 못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육수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조금 따끈따끈하지 않으면은 좀 반납을 하고 좀 따끈한 걸로 달라고 내가 그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탑마트 가가지고 탑마트에 가서 이제 그 단팥죽 하나 하고 땅콩 빵 항상 팥을 좋아하니까 팥 들어간 빵 단팥죽 거기도 팥이 들어가고, 그 다음 땅콩, 그것도 땅콩. 그러니까 땅콩하고 팥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 사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좀 부르니까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 지금 걸어봅니다.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느끼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부산에 이제 이 거리를 쭉 이렇게 걷다 보면은 활력이 없어요. 진짜 뭐 거리에 보면은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느끼거든요. 그냥 뭐 죽어 있는 도시 같다고나 할까. 활기찬 어떤 그런 모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그건 오래됐잖아요. 노인들이 많고, 첫째 노인들이 많고, 또 이래 보면은 구석구석에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이런 데는 저 동구 요 구석구석에 가보면은 빈집이 많고, 저 아파트 수정동 산 위에 보면은 그 자천동도 그렇지만은 그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는 빈집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저 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참 빈집이 많습니다. 예. 내가 그 수도 사업소 있었을 때 그걸 잘 알잖아요. 한 집 한 집 수도를 일일이 다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수도 사용량이 없다는 것은 비어 있는 집이거든. 그럴 때는 이제 그 급수 중지를 해가지고, 이게 수도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인데, 급수 중지, 이런 말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잖아요. 급수 중지는 뭐냐 하니까, 이제 계량기를 이제 우리 집에 놔두지 않고 사업소에 보관시키나요. 그러면 수도 조례가 조금씩 바뀌니까, 내가 이제 그만둔 지가 한 6년 됐으니까, 이제 6년이면은 많이 바뀌어요. 그 법이, 수도법이, 수도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있을 때는 급수 중지를 하면은 이제 계량기를 이 빈집에, 저 왜 급수 중지를 우리가 안내를 하느냐 하면은, 빈집에 이렇게 이제 수도를 이렇게 이제 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옥내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물이 계속 아침 저녁 밤낮으로 흐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수도 요금이 천문학적으로 하여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천문학적인 것과는 너무 표현이 과한 거고, 많이 나와요. 그 일반 가정집에 수돗물을 쓰지 않으면 기본 요금이 그 당시는 2달에 한 번이니까 부산은 2,400원 나왔는데, 그게 되면은 100만 원도 넘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뭐 일반 서민들한테 수도 요금 쓰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 나오면은 기절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뭐 수도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빈집에서 수도를 사용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일일이 그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소유주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네. 막 그래, 이런 거는 또 이제 큰 비밀이 아니니까,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런 집을 일일이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등기부 등본 떼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 그 열람을 하고, 뭐 그거는 공무집행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가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 권유를 시킵니다. 권장을 하죠. 권장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중지를 시켜놓으면은 이제 그 기본 요금이 또 전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를 씁니까? 안 그래요? 한 달에 2,400원씩 계속 2달에 2,400원 내다가 그거를 이제 안 내도 되니까 그 엄청 편리하고, 또한 이제 갑자기 말이지, 뭐 물값이 엄청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살다가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그 보이스피싱, 그거를 말로만 들었던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그런, 뭐 텔레비에서 화면도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텔레비 뉴스 틀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이제 젊은 그 청년들, 뭐 단순한 이제 그 알바 활동, 뭐 단순한 심부름,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고액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중간 연락책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를 해가지고 이제 중간으로 이제 연락해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기
그거로만 듣잖아요. 저게 뭐냐, 뉴스로만 듣는데, 실제 이제 내가 당할 뻔했다고. 당하기 일보 직전에서 내가 이제 그만뒀는데, 거기 참 진짜 진짜 나도 당할 뻔했어요. 내가 이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건 뭐 간단하게 받더라고요. 진짜 손가락 한번 딱딱딱 눌리니까 통장에 이제 1,000만 원 입금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매달 이자만 내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좀 더 하여튼 간에 낮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기니까 돈을 이제 그때 엄청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제를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국 내가 이제 그냥 그 사람한테 당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의문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꾸 이제 묻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엄청 이제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서울 그 당시에 서울에 이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 이렇게 내가 알았다고. 알아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서 보이스피싱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제 하라는 식으로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내가 알고 있는 농협에 또 전화해도 그렇고 또 딴 데 전화해도 그렇고 한 5군데 정도 해도 거의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쓰는 전화를 이제 앱을 깔아라 그래서 내가 깔았는데, 앱을 깔게 되면은 내가 하는 통화를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그대로 연결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화한 사람은 실제 이제 법원이나 또 은행에 있는 그런 사람, 은행 직원이 받은 게 아니고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유리하게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조직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한탕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한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가 그 정도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전부 다 이제 전화를 하도 많이 하니까 내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0사람 한도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에 전화를 했는데 맨 처음에 받았던 사람 음성하고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법원에 전화를 했는데 받았던 음성하고는 같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에 있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음성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직망이 10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10사람한테 다 물어본 거야. 그럼 11번째 하니까 그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이 가짜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 나는 그만큼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어떻게 여러 군데를 알아봤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알아봤으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통화할 때 딴 데 너무 알아보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말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알아보고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확인하는 게 있다고. 하여튼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저 보이스피싱은 당하지는 않았는데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느냐고. 아래 텔레비를 보니까 저기 파출소까지 갔다더라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한 2천만 원 당했대.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 놓더라고. 그래 파출소 갔는데 파출소에 그 직원이 좀 머리가 팍 돌아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 나도 공무원으로 있었지만은 정말 공무원 그 똑같은 전화를 해도 진짜 친절하고 정말 자기 일처럼 챙기는 그런 공무원한테 전화 받은 사람은 또 복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 복이 없고 그래요. 그래 그 파출소 직원이 좀 세밀하게 말이지 눈치껏 잘해가지고 했으면 그 사연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파출소까지 갔는데 그 파출소 직원이 좀 여사로 여겼던가 봐. 쉽게 말해 불성실한 거지. 그래 그렇게 파출소까지 가서 하긴 했는데도 그 뭔가 그 뭐 하여튼 그 좀 성의 있게 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그 택시 기사들이 말이지, 눈치 빠른 택시 기사들이 있으면은 그 택시 기사들이 그냥 그 보이스피싱 그 운반책을 그 자수하게끔도 하고, 택시 기사들이 눈치 빠른 사람은 그 보이스피싱 그 안 되도록 그 신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은행 직원이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것을 보이스피싱 안 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파출소 직원은 뭔가 좀 그렇게 안 했는가 봐. 그래서 파출소까지 가가지고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황당했겠느냐고. 2천만 원인가 손해봤더라고. 근데 나도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하튼 그 황당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이야. 황당한 일을.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2천만 원이 생겨도 뭐 그랬는데 2천만 원 그 뭐 진짜 뭐 완전 사기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요. 그렇듯이 아까 내 빈집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 빈집에 이제 이렇게 그냥 물 사용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누수예요. 이제 옥내관이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 물이 밤낮으로 흘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난 그 요금이 나온다고. 나오게 되면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받은 그 충격만큼 일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다 요즘 다 살기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 걸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초랑에 오다 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집을 쫙 이래 보면 그 리스트가 우리가 체크를 해요. 물 쓰는 양 보면은 뭐 금융감독위원회인가 뭐 그런 데 보면은 뭐 돈이 어느 정도 뭐 매덕 이상 되는 것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체크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 나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 사용량에 대해서 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해요. 집집마다 다다다다다 체크합니다. 체크해가지고 1년 전에 쓰던 거, 2년 전에 쓰던 거, 2달 전에 쓰던 거하고 뭐 물 사용량이 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물 쓰고 수도값 내면 되는 거지만은 그 수도 사업소 안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각 물 쓰는 양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탁탁탁탁탁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공가라 그래요. 공가, 집이 비어 있는 집에 그것도 이제 일일이 있던 수도를 물 사용량이 이제 제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튀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에 가서 어디 가서 찾느냐고. 빈집 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 이제 일반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능력이 다 차이가 나요. 내가 뭐 우리 직원 동료를 비방할 생각은 없고 한데 똑같은 정치 평론을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이 더 성의 있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조금 뭐 대충 설명하느냐 이게 있고,
공무원 중에도 보면은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없다, 연락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끝이라 뭐 꼭 해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연락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해서 다 찾아낸다고. 어떻게 하든지 누구 말대로 지구 끝까지 가든지 뭐 지옥 끝까지 가든지 천당 끝까지 가든지 해가지고 그 소유주를 다 찾아내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낸다고. 그래서 그걸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수도에 대한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 찾아낸다고. 왜 찾아내느냐면은 모든 이 사람과 사물은 다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그 경주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경주에 있는 어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던데 경주는 좁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경주에 사는 어떤 사람을 딱 누구라도 잡아서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누구다 한 5단계만 지나가면은 전부 다 안다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이제 다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이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하는 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주민등록 뭐 등본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이제 토지대장 뭐 등기부 등본 뭐 이거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내 봅니다. 봐가지고 그 주인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낸다고. 어디에 있는지 간에 주인이 없으면은 그 집 다 자손들이 있거든. 그래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도 우리가 그 이제 공적인 업무니까 그걸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내요. 사돈의 8촌까지 찾아낸다고. 찾아내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다고. 이런 집에 장기간 이렇게 물을 사용을 안 하시니까 안전하게 급수 중지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소에 계량기를 보관을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본 요금도 안 나가고 불이에 그런 엄청난 그런 요금이 나갈 수가 있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은 다시 달아주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기본 요금 내다가 안 내는 것에도 그게 어디냐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 불의에 그런 황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내가 내 자랑하는데 주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주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한 여러 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수도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책 들어보면 아니까 그 사람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다 대답을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전화 많이 왔어요. 한 2달 전에도 또 전화 왔더라고. 아이고, 내가 퇴직한 지가 6년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빈집이 많아요. 빈집 이야기 하다가 그 보이시피싱 빈집에서 이제 물값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황당한 일을 겪는데, 황당한 일을 겪는다는 것은 보이시피싱도 이제 황당한 일을 겪는데 그런 거 하다가 이 말이 들었네. 근데 여하튼 지금 이 부산 이제 이 기록은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오늘 8월 31일 전반적인 부산의 어떤 현상이라 할까, 이것은 활기가 없어요. 활기가. 이 사람이 생명력이 팍팍 넘쳐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활기가 넘쳤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애들이 골목골목마다 바글바글 했다고. 따망구라고, 따망구.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보다 다 알 거예요. 따망구도 하고 말이야. 굿을 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여자애들은 그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골목이 막 진짜 시끌벅적하고, 어디든지 간에 참 이렇게 활기가 찼는데, 지금은 정말 어린애가 거리에 볼 수가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진짜 보기 드물어요. 보기 드물고, 빈집이 많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활력이 이제
없다. 이것을 지금 느끼면서 그래 내 말은 늘 이제 그 뭐 결론은 허경영 총재름으로 끝나는데 아까 이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결혼혁명이고 출산혁명 아닙니까? 참. 야, 정말 그 혁명이 필요한 거야. 응? 정치혁명, 정당혁명, 좀 출산혁명. 그러니까 그게 빨리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까 그 뭐 초락 밀면집에서 밀면 먹으면서 보니까 20대 이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은 거야. 여자애를 낳았는데 도저히 이제 키울 그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종이 가방에 이제 그 애를 넣어가지고 그냥 뭐 골목 같은데 거리에 이제 놔뒀는데 한 30분 뒤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뭐 아기는 죽진 않고 다행히 살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비일비재. 그 애 출산하면은 5천만 원 놓는다. 그러면 출산혁명이 그거잖아. 출산 시 5천만 원에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 수당, 아기가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전업주부 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출산혁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받고 매월 100만 원 넣고 또 국민배당금 150만 원 받으면은 그러니까 부부가 150이면 300이잖아. 거기서 전업주부수당 100만 원 넣으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5천만 원 목돈으로 이제 출산수당이 나오면은 애를 그렇게 길거리에 방치를 해가지고 했겠느냐고. 안 했잖아. 안 된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이 사람은 목돈 5천만 원 받고 매월 4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 청와대 그 정무수석이라는 놈 말이야. 내가 진짜 그 간접 살인자라고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5% 이상 지지율이 나왔을 때 뭐 정무수석이라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 청와대 모 인사가 그걸 못하게 했거든. 압력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총재님이 지지율이 그냥 그대로 5% 계속 나왔으면 TV 토론에만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걸 봤었을 때는 진짜 열화와 같은 지지가 이어져가지고 대통령이 됐었단 말이야. 윤회 20대 대통령 때. 그런 못되게 한 그런 세력. 그 사람은 얼마 전에도 그 세 사람이 그냥 세 모녀가 자살이지 그냥 뭐 굶어 죽었거나 뭐 그런 가지고 한 열흘 만에 발견해 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이제 치웠는데 특급 폐기물이라잖아요. 그냥 냄새가 너무 이제 지독하니까 총재님께서 아래 그 시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교통이 편하니까 3일장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5일장, 7일장을 했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사람 시신을 이제 병풍대에 놔두니까 병풍대에서 시신이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다 그러더라고. 그런 독한 냄새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열어보니까 죽은 지가 한 열흘, 한 보름 됐다 그러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안 죽을 수가 있었다고.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그걸 안 죽어도 충분히 다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 세 사람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450만 원은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씩 3억을 받았으면 왜 그렇게 굶어 죽겠느냐고. 아이고 참.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도시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활력, 뭐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죽어 있는 거리라고. 시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살리실 분은 허경영 총재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뭐 맞는 말인데 그걸 하루바삐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집집마다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60살 넘은 사람도 시집 장가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14남매다고. 14남매. 딸 7, 아들 7이야. 물론 할머니는 이제 3분이시지. 할머니가 3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장손이고 종손이 되다 보니까 뭐 그 14남매 밑에 자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인척만, 우리 가족 안에서만, 우리 할아버지 자손들만 이래 봐도 시집 장가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이고, 많다고. 60 원래 60인데도 장가 못 간 사람이 있다고. 지금 60 다 돼가는 사람도 한 사람이 뭐야, 66년생이니까 을사 병호생이니까, 병호생 같으면 내보다 10살 적으니까 57이잖아. 57 난 내 사촌 동생 장가 안 가. 이민생, 이민년이죠. 원래 이민년이니까 61라고. 그 애도 내 사촌 동생인데 장가 안 갔다고. 내 사촌 동생이 장가 안 간 애들이 몇이냐고. 이민생 원래 61살도 안 가고, 병호생 57 또 못 가고, 또 갑인생이 있어요. 49. 지금 저 베니제 씨하고 나이가 같이. 그 애도 지금 아예 장가를 못 갔다고. 또 많아. 많다고 내가 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결혼혁명 해가지고 결혼식,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해야 된단 말이야.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결혼부를 신설해가지고 남녀 결혼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망국적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결혼혁명 아니에요. 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과연 이 허경영 총재님이신데 언제쯤 되느냐 말이야. 언제쯤. 그래서 이제 총재님은 그 언제쯤 된다 이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공인이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할 말은 많아도 하실 말이 있고 말을 못 하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이봉규 씨가 하고 대담할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도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총재님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진정 바란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엘리트들이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엘리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표현에서 얼마나 지혜가 넘쳐 흐르시는지, 이야, 정말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도 정말 잘 되기를 한번 바란다는 그런 말씀도 하실 때에 정말 지혜와 자비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럼 미운 사람한테 떡을 하나 더 줘야 된다. 조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모래가 없으면 아픈 게 없는데, 모래 하나 들어옴으로써 바닷물이 그 속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 아픔을 견디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진주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변희재 씨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이분이 제일 우리나라 정치 평론할 때는 내가 제1인자라고 봐요. 윤창중 씨는 2위고 나이는 윤창중 씨가 훨씬 많지. 내하고 동갑이니까 윤창중 씨하고 심평이라는 그 윤석열의 이제 선배고 술친구가 내하고 나이 동갑이고 손석희도 내하고 동갑이고 최재영이라고 뭐 종로구 그 국회의원도 내하고 동갑이고 근데 이제 변희재는 49이고 윤창중 씨는 67이니까 18살 차이야. 그런데도 정치평론은 변희재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내가 변희재 씨가 오늘 그 수요 난장판 매불쇼 거기에서 오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거기 현건택 씨하고 최덕봉 교수하고 정욱, 정영진 씨, 그 변희재 이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다가 몇 개 올려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선입관념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변희재 씨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막 이해를 못 하는가 봐. 막 얼핏 들어보면은 매불쇼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서 독자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서 하는 말을 굉장히 재미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없어야 되니까. 좀 그 올려놨는데 변희재 씨가 이제 오늘 6시에 미디어 워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난파선에서 탈출한다 이거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배가 이미 침몰이 되는 거야. 침몰이 되니까 눈치가 빠른 지들은 티 나와야 되는 거야. 침몰되는 배에 있으면 자기도 침몰해가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티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티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가 장제원이가 티 나왔고 일체 이제 그 공직에 윤석열 정부에 내가 임명직 공직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다음 총선을 또 바라다 보는 거야. 총선에 자기가 당선되는 걸 바라보니까 티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병수 의원이라고 이분이 내 공무원 생활할 때 부산시장 했다고. 근데 내가 이 서병수 시장님으로부터 부산시장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잘 알죠. 서병수 지금 국회의원님도 그 전국 뭐 어떤 그 전국에 있는 그 국민의힘당 그 당원을 소집하는 그 어떤 책임자 되는가 보더라고. 그 뭐 문자가 있던데 전국위원장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사표를 써버렸다고. 자기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아 이거 윤석열 배가 지금 침몰되고 있으니까 탈출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게 이제 폭발을 하거든. 배가 침몰된단 말이야. 침몰되면서 타이타닉 보면은 말이지. 배가 침몰되면서 두 동강 나면서 그냥 막 난파선이 터지듯이 지금 국민의힘당 오늘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변희재 씨 말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조만간에 이거는 난파선이 된다 이건데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맞는지. 또 총재님 말씀은 워낙 무상심신 미묘한 법이니까 잘 될 겁니다. 그 이제 무슨 뜻인지 전 누구 말 때 IQ 100짜리가 어떻게 신인의 그 뜻으로 이해가 되겠느냐고.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항상 그 처음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안 들어가고 용산을 왔기 때문에 안 있었으면 한 4개월 만에 탄핵했었을 건데 그것이 조금 연장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연장이 될지 그거는 말씀 안 하셨거든. 근데 평론하는 변희재 씨 같은 경우 평론하는 경우 또 평론에 의하면은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터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김진애 씨라고 있어요. 김진애 씨가 그 열린
민주당이라고,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서울시장, 작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고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그 경선을 했다고. 그 할 때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반납을 해버렸다고. 반납하고 그 국회의원직을 김의겸 씨가 이제 그 이어받았는데, 그 하여튼 그 김진애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김용민 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민 씨가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이 정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진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국회의원이고 또 이번에 그 서울시장 그 송영길이하고 경선에서 해가지고 졌지만은 정치니까 자기 입을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24년 내년 말고 후내년 1년 7개월 뒤에 있는 2024년 총선 결과를 봐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한 1년 7개월 뒤에 그때 가서 보자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진애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김태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끄집어 내려야 된다 이랬는데 뭐 몇 년 몇월 며칠 이까지는 이야기 안 하죠. 그건 못 하는데 나도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청년이 이제 뭐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종이팩에다가 이제 길거리에 놔두고 이제 갔는데 자기들도 그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은 여성 측에서도 봐도 부모가 있고, 아, 총재님께서 아래에 그 이야기하더라고.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4대 성자보다 낫다고,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거 진짜 대단한 말씀이 돼요. 그건 그렇고, 그런 여성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로 봐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남자 측으로 보면은, 거기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애기로 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을 건데, 그 네 사람이 가정 형평상 애를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 물어봐봐야 해결책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버렸을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해결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결이 안 돼. 에?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아기를 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 되면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죠. 그 성놈이 그 실형을 받을 수가 있죠. 잘못하다가는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전가 기록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게. 참. 그래, 이런 일이 하루속히 좀 오기 위해서는 총재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의 그 섭리는 천천히,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단 말이야.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거 참, 야, 참. 그 뭐 정인태 교수 뭐 이제 그 제목만 봐도 이제 내가 잘 안 보는데, 그 제3지대에서 어떤 뭐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는 허경영 후보라더라고. 님자도 잘 안 붙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허경영 후보가 하면서 자기 머리에는 막 사이비 종교 교주 쪽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러니까 뭐 축복비 얼마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가 올리고 그랬는데,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선천이라는 이 세상이 가고 후천이라고 오는 이 새로운 세상, 선천의 쌍극시대가 가고 후천 상생시대, 정력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세우니까 이것은 뭐 한고조가 세웠던 그 한나라 만든 그 400년간 그 한나라, 또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몽고 제국,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그 유럽을 일시나마 통일했던 그 제국, 그런 거하고 틀린단 말이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그리스, 이집트, 그 서방을 어느 정도 자기가 통일을 했거든. 그런 선천의 모든 영웅 홍을들이 만들었던 모든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번에 축복하고 명패하고 이렇게 대천사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냐고. 얼마나 또 이 알기가 어렵느냐고. 이 일에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내일 이야기하잖아.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정말 허경영 총재님이 잘 되면 같이 잘 되시는 분들이고, 자손 대대로 부귀와 영화가 있으실 분이단 말이야. 모든 거의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알아보고 따르고 정말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여름은 좀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무더운 이 여름날에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건설 현장에서 참 노가다 하면서 3D 업종에서 청소하면서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힘들게 번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이웃,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또 딸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어머님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인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깊고 깊은 그 의미를 정인태 교수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한면은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3.3 공약이 좋다. 진짜 이대로면 되면 좋다. 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말이에요.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야, 대단하잖아. 그런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뿅 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칭찬하는 거는 좋은데, 나머지 이제 그 축복이나 명패나 이게 대해서 자기가 좀 잘 모르면은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불초소생이 그 깊고 깊은 그 뜻을 모르는데 언젠간 내가 이 뜻을 좀 알 수 있도록 내한테 해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태도라야 맞거든.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저 말씀을 이해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내 지혜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과연 이제 나도 뭐 언젠가 될지는, 언젠간 반드시 이번에는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 때를 나는 현재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궁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늘궁 지금 현재 그 성전 좀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완공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실지, 완공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실지, 그것도 전혀 몰라요. 뭐 천사 테스트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가깝단 말이야. 지금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 못 가요. 이거는 얼마 못 간다고. 진짜 금년 안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래 돼가지고 네 진짜 총재님께서 하루속히 좀 되시면은 이 도시에 활력이 넘치지 않겠느냐고요. 활기가. 결혼 못한 사람들 빨리빨리 결혼하고 말이지. 애도 팡팡팡팡 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다 알려야 될 그런 위대한 그 사명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깨쳐야 될, 영성적으로 깨쳐야 될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연해주 하바롭스크 하고 동북 삼성하고 만주하고 저 하나가 빨리빨리 되고 말이지.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좋은 머리로 좀 신인의 그 경제로서 말이지 빈집에 대한 해결책이 없겠느냐고. 이 부산에 빈집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많아요. 이게 군데군데 빈집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을 촥 해결해 버리시면은 진짜 살기 좋은 지상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뭐 그냥 행설수설 뭐 내 말은 뭐 일정한 그것도 없고 뭐 해봅니다. 여기가 뒤에가 초랑교회인데 좀 오늘 여기 앉아서 참 시원합니다. 에어컨 자연 에어컨인데 시원합니다. 여기 앉아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내 자랑도 좀 했고 모범 공무원입니다. 모범 공무원이어가지고 서병수 부산시장님으로부터 상도 받았고 내가 못 찾는 건 없었어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싹 다 찾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소리도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을 들었다. 하루에도. 주사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도 뭐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안 좋다던데 하여튼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은 변희재 씨가 곧 처리를 한다니까 아마 그럼 한 두 달 지켜보면 될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켜보면 아마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라나 회장님이 뭐가 이상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가 봐요. 옛날에 그 조성길 시카고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조성길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아마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것 같더라고. 그래 안 하면은 유튜브 방송에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안 나오거든. 완전히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코로나 때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시카고에 계시는 분. 정말 그런 분 살아 계셨으면 내하고는 참 이거 사이클이 좀 잘 맞던데. 조성길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도 아시고. 그 라나 회장님은 전혀 방송을 안 하는데 뭔가 일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이제 실질적인 미 군부의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38편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안 올라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사정은 내가 좀 이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전에는 그 EBS 비상 방송 시스템 우주에서 이제 그것을 내일 보내는 것이 언제쯤 올 거냐 뭐 짐작을 또 해봤는데 요즘 알 수는 없고 또 김정민 박사 이거 유튜브가 자꾸 이제 폭파가 되니까 내가 좀 볼 수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요. 모든 방향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해서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거의 다 간 것도 확실한데 정말 금년을 넘길지 혹 내년 6월달을 넘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기다려 봐야지. 기다려 봐야지. 아, 시원하고 참 좋네. 아, 시원하네. 진짜 뭐 자연풍인데 에어컨도 이런 에어컨이 있을 수가 있나. 이야, 정말 시원하고 좋네. 여기. 이 죽어 있는 도시에 생계를 불을 일으킬 자 누굽니까? 허경영.